윤두창의 파면 직후 조사된 여조가 나왔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다자 대결에서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과반에 육박하며 압도적이고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입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김문수니까 이 정도지, 가발거치대라면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처럼 30%에 가까운 격차가 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대선 프레임의 경우 역시나 정권 교체가 20% 이상 앞서고 있는데, 이 정도 격차면 그 어떤 이변이 일어나도 정권 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국힘과 두창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듣기만 해도 행복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세상은 냉혹하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이긴 한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또는 되어서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우리 조 대표님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역사 속에, 권력의 역사 속에 보면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친 사례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타인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자기를 해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권력은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친다고 생각하라고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덤빌 거예요. 진짜 냉혹합니다. 하이에나처럼 살점 한 점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달라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자기 앞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형사적 범죄, 형사범죄의 혐의들이 다 위로 솟구치고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 자신과 배우자, 측근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전망해요. 다른 죄도 아니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내란죄 피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자의반 타의반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는. 예, 그게 조현무 종사는 5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렇게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본인 혼자만 그렇게 나와서 막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이제 법의 논리가 또 한편으로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절차가 있는 거라서 그걸 구속하기 위해서 막 온갖 수단을 쓰는 거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뭐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저절로 흘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다시 재구속되는 그런 계기 또는 재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해야 된다는 여론, 이런 것이 높아지게 만드는 행위를 윤석열 씨 스스로 하리라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힘이 대선을 준비합니다.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국힘은 시종일관 언론과 힘을 합쳐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고 난리를 치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국힘의 정당 해산과 계엄 가담자 세력 처벌, 그리고 이런 정당에선 대선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고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힘에선 누가 출마할 것이냐, 어차피 출마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나이브한 소리가 아닌 정당 해산, 계엄 세력 처벌, 대선 후보 출마 포기로 압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격도 없는 정당이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또 저들이 나대면서 찍어달라고 외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은 편이라 볼 수 있는 개장수 이준석까지 같이 공격해서 명태균 특검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극우 세력들을 박멸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